아직 이 가격이 지금 리튬 업체들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이 아니거든요. 이 양극재 업체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효과 때문에 그럽니다. 테슬라가 반등한 이유는 관세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자율주행 테스트가 이제 가능해지면서 테슬라도 이제 허가를 받았죠. 그 부분이 좀 굉장히 크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에서 이제 마스터 플랜이라고 해서 이제 큰 줄기에 목표점을 항상 발표를 해요. 근데 이제 마스터 플랜 이제 4가 이제 다가왔고요. 곧 있으면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시장에서 예측하는 마스터 플랜 이제 4차 마스터 플랜은 어떤 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인공지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그다음에 자율주행 이 세 가지로 압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4차 마스터 플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지 않을까. 옵티머스. 그러니까 옵티머스가 테슬라 공장에 직접 투입이 돼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하게 될지.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이제 로보택시가 좀 있으면 발표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인공지능으로 연결이 되면서 테슬라의 인공지능적인 역량이 아무래도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 테슬라 주가가 그렇게 크게 상승하기 어렵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일단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저가 전기차를 생산을 하면서 테슬라의 이제 테슬라 전기차 판매 비중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가 가장 크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중국산 전기차, 저가 전기차에 대한 관세가 굉장히 크게 매겨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테슬라가 중국은 좀 그렇겠지만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좀 더 좋은 방향성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은 중국산 전기차, 그러니까 저가 전기차와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그게 좀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최근에 이제 테슬라 이슈 때문에 굉장히 좀 급등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대주전자 제로입니다. 대주전자 제로가 실리콘 음극재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이런 쪽에는 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포르쉐 테라칸 거기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실리콘 음극재가 그래도 가격대가 좀 있기 때문에 좀 고급 라인에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테슬라에서도 이거를 이제 좀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이제 2170 배터리 개선 작업을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대주전자 재료가 요즘에 좀 주목받으면서 굉장히 급등을 했었습니다. 좀 이런 업체들이 좀 신기술을 좀 적용할 수 있는 업체들이 좀 테슬라 수혜를 입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기아에서 나오는 EV3라는 차죠. 이 차가 상당히 가성비 있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을 포함했을 경우에 3천만 원 중반대 정도에 이제 살 수 있는 전기차라고 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전에는 이제 좀 약간 가성비다, 가성비 있는 차다 이러면은 LFP 배터리, 중국산 LFP 배터리를 적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현대가 여기에 MCM 배터리를 탑재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만든. 그렇기 때문에 주행 거리가 생각보다 좋고요. 고급 라인은 아니기 때문에 충전 시간은 약간 깁니다. 한 뭐 25분 정도 된다고 해요. 보통 고급 라인은 한 10분 정도면 충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좀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대신에 NCM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 NCM 배터리를 탑재했다는 것만으로도 가성비 전기차를 생산한다라는 게 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고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기차의 대중화로 들어갈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아무래도 한국산 배터리를 적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왜냐면은 이제 LFP 배터리는 싼 맛에 쓰는 거예요. 싼 맛에 쓰는데 주행거리가 짧잖아요. 그래서 이 주행거리를 어느 정도 맞추려면은 NCM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 NCM 배터리가 이제 점점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점점 많은 기업에서 MCM 배터리 채용을 늘려가겠죠.
최근에 이제 캐딜락에서 첫 전기차로 리릭이라는 차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리릭이라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이제 GM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얼티엄을 적용한 첫 모델이고요. 이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GM하고 합작 법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배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요게는 이제 리릭이 굉장히 좀 고가의 차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배터리, 고가 라인의 배터리를 채용을 하다 보니까 102kWh의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된다고 해요. 그래서 한 번 충전으로 최장 465km까지 주행할 수 있고, 최대 190kW의 고속 충전을 지원을 해서 10분 만에 충전이 된다고 해요. 굉장히 고급 라인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10분 충전만으로도 120km를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성능이 좋아진 거죠. 대신 가격은 아직 비싸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한 것처럼 전액 다음에는 전구체가 앞으로 이슈를 굉장히 받을 것 같고요. 전구체 쇼티지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 부족이 당장 내년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머티가 요즘에 다시 반등을 했다가 다시 또 급락을 했죠. 네. 그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락했던 배경이 뭐냐면, 처음 투자자로 참여를 했던 블루런 벤처스라는 회사가 이제 지분가치 2,500억 원어치를 블록딜로 매각을 했어요.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유럽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이 이제 시작될 경우 에코프로머티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양극재 업체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리튬 가격 때문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리튬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반등한다기보다는 이제 하향 안정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가격이 지금 리튬 업체들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이 아니거든요. 이 양극재 업체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레깅 효과 때문에 그럽니다. 비싼 가격에 리튬을 사뒀는데 이걸 좀 싸게 또 팔아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 2분기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1분기까지밖에 지금 실적 발표가 안 돼 있는데 2분기까지는 아마 어려움이 가중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1분기보다는 2분기가 낫고요. 3, 4분기는 그래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극재 기업들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셀 업체들한테까지 이제 전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도 그렇게 크게 지금 반등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스케줄대로는 거의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긴 하고요. 지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증설에 대해서 멈추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상당히 현대기아차 전기차가 잘 팔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게 어렵다고 증설을 늦추거나 아니면 멈추거나 이렇게 된다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업에 좀 무리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양극재 업체들이라든지 셀 업체들이 그런 증설을 멈추거나 딜레이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미국이나 유럽 완성차 업체들, 그러니까 전기차를 생산하는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에 좀 차질을 빚다 보니까 이제 딜레이 요청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 양극재라든지 셀이라든지 생산할 때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보상을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리스크를 좀 줄여 나가겠죠. 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 출시를 조금은 딜레이를 했어요. 원래는 이번 연도부터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야 되는데 딜레이가 이루어졌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뭐 기술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요즘 보면은 유럽에서 노스볼트가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유럽 그 전기차 회사에서 이 부분을 이제 삼성 SDI에 맡길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딜레이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SK온도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전기차 판매가 계속 살아날 거기 때문에 포드에서도 그런 부분을 보고 아마 조율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캐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실생활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아파트만 해도 전기차 충전 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홈플러스나 이마트만 가더라도 전에 보지 못할 만큼의 전기차 충전 시설을 늘리고 있어요. 어느 날 딱 가보니까 한 줄이 쭉 전기차 충전 시설로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충전에 대한 어려움, 아니면 불 나면 어떡해? 뭐 이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외국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많은 걱정을 하지는 않는다. 그럼으로써 뭐 지금 이제 충전 시설도 늘어나고 있고, 불에 대한 그런 강점들, 그 내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기술들, 불을 잡을 수 있는 기술들도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앞으로 차를 바꾸시게 된다면 전기차를 많이 염두에 두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국이 좀 유독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많다 보니까 요즘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근데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도 결국엔 그냥 징검다리일 뿐이지, 결국엔 하이브리드보다는 전기차 판매율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 줄어드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배터리 가격도 내려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발전이 얼마나 더 빨리 되느냐. 그러니까 기술을 발전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요. 가격을 낮추고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전고체 배터리도 지금 뭐 연구실에서는 만들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상용하기 위한 가격대가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상용화를 못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은 줄어들지언정 또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관세입니다. 관세. 네, 미국이나 유럽처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더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한국의 2차 전지나 셀 업체들이나 아니면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한테는 아무래도 좀 중국산 저가 전기차에 대한 방패막이 되기 때문에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